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 김연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제도 알찬 투자 전략 그리고 꼼꼼한 정보들로 풍성하게 채워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로 문자메시지 김연홍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신다면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방송에서보다 더 자세하고 또 꼼꼼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에서 예상치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CPI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굳히는가 싶더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마냥 마음을 놓기에는 어려웠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글로벌 시장이 겁을 먹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러시아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금씩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했었지만 개장 후 5분도 되지 않아 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거래일 하루에 7, 8원 정도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7원 40전 올렸고요. 그러면서 1325원으로 마쳤습니다. 폴란드 피격과 관련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위안화는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장중에 1330원까지도 상승했었지만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대공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2% 떨어진 2477선에서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3포인트 가까이 내려온 수치고요. 코스닥은 0.25% 빠졌습니다. 종가 743.10포인트였습니다. 투자주차별 매매 동향도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900억 가까이 사들였고요. 다만 기관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가져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증시를 출렁이게 했던 폴란드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발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간밤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타깃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반락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강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암울한 4분기 전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비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지난달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1.3%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1% 증가를 상회했고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미국 경제의 70% 비중에 육박하는 소비는 경기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다만 물가가 폭등한 탓에 명목 가격이 오른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의 거래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타깃의 경고처럼 예상을 상회한 소비 지표가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0.12% 내렸고 나스닥이 1.54%, S&P 500 0.84%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장중에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내내 약세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김현웅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어제장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의미 있는 목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수능 날이죠. 오늘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마칩니다. 오전 10시에 개장하고 오후 4시 반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개장 상황 전달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제장 이슈 통해서 오늘 시장 예측해보고 또 투자 전략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3분 뒤면은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고 있기는 어렵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잘 준비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김현웅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능일인데 모처럼 날씨가 포근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발굴해서 그 때를 알려드리는 밸류 타이머 김연홍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실제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시장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메시지나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 나와서 전반적인 시장 얘기 그리고 섹터, 테마,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자세한 입장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샵 3989고요. 내용은 김현홍 혹은 밀키트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더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글로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제 우리 장이 양시장 다 약보합권에서 마쳤는데 또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장이 약세로 마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영향이 아무래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양대 시장의 영향권 내에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조화가 상당히 미국 시장에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현재 관점이 이제는 그 물가나 금리에서 경기 쪽으로 좀 주안점이 전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표적인 그 유통업체 타겟이 실적 쇼크 한 30% 정도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 또 반면에 또 소매 물가 지수는 또 오른 걸로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아직도 그 소비 지수가 올라갔으면은 금리 긴축이 더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그 소비 지수가 올라갔지만 이게 고물가에 따른 어떤 네. 착시 현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 상승에 의해서 실제 마진율은 더 떨어진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소비 지수에 대한 그 긴축 우려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긴축 조절론이 조금 더 힘을 얻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할 점은 어제 마이크론이 생산 감축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이게 국내 시장에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맞아요. 반도체 비중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국내 시장에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 단순 실수였다가 발표되면서 좀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갔고 나스닥은 아직 기술적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쌍바닥을 만드는 일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로는 개별주나 미국 시장은 개별주나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섹터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시장이 좀 아직은 완전히 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 위주로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유틸리티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새로운 테마가 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뭐 개별 이슈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참 투자하기가 더 어렵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정보 들으시면서 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는 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우리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로 알려주셨던 내용은 게임주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뭐 어제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방송 중에 알려주셨던 얘기 중에서 게임주 중에서 아직 뭐 대형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고 들어가기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게임주가 어제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약보합에서 약간 상승 쪽에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줘서 아직까지는 매수권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추가 매수가 이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대부분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을 했고 네. 유일하게 테마에서 상승한 거는 사실 게임주밖에 없더라고요. 좀 뚜렷한 게 근데 없었어요. 저희가 어제 밀키트에서 게임주를 선정을 해서 다행이다. 예, 이렇게 좀 어제 첫 방송이었는데 네, 미리 예, 뭐 그렇게 생각을 예측을 하신 했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보다는 뭐 게임주가 어제는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 대표주다, 네. 대표 성장주다 맞아요. 이런 관점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는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생기면서 우리 작년에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게임주가 일종의 코로나 또 수혜주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활동성이 줄어드니까. 집에서 이제 그럼요. 네. 그런 쪽으로 과거에 부각이 됐었거든요. 또 그런 또 유리한 점도 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좀 호재가 겹효제가 나타남으로써 어떤 그런 유리한 국면이 게임주에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현웅 전문가님께서 어제 첫 방송 나오셔서 추천해 주셨던 팍스 밀키트 바로 게임 관련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성장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의 수해 이제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격포제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보다 자세한 정보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그러면은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전문가님 팍스 밀키트 알려주실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개장을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통해서 또 투자 전략 세워 가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주 얘기 어제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이 섹터 얘기 나눠봤고요. 사실 어제 뭐 뚜렷한 호재가 없었기는 해서 오늘 이슈가 있는 부분은 오늘 드디어 그분이 오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네.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네옴시티가 뭐 최근에 계속 좋기는 했었지만 그러다 조금 내려온 것 같았는데 어제 살짝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어제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시기는 오늘 이렇게 되면은 또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이 네옴시티 투자하기에 어떻게 적합할까요? 좀 빠졌을 때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뭐 잠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 팔라는 주식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또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 사는 것도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오래된 뉴스가 이슈인데 맞아요. 지금 현재 이제 또 그 실제 그 왕세자께서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양성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여러 측면에서 갔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옴시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끝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고점 현재 너무 고점이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초기 이제 그 건설주라든가 이런 주들은 사실 고점을 찍었죠. 찍고 요즘 새롭게 나오는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네. 건설 이외에 통신 인프라 뭐 이런 쪽에는 새롭게 이제 부각된다는 면이 있는데 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를 통신주나 기존의 전통적인 네. 통신주나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런 쪽도 지수 영향을 받아서 다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옴시티도 건설 쪽에 이제 선도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여파가 그 후발주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문가님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주들이 조금 고점을 찍고 끝나가는 분위기고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 대로 자꾸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엮어서 덜 오른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제는 좀 수소가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가 원래는 수소하면은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었는데 어제는 이제 그린 수소, 뭐 네옴시티의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이런 부분을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수소는 조금 그래도 친환경으로 또 엮어볼 네네. 수 있지 않나. 네네. 수소 네네.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네. 꼭 네옴시티만이 아니고 저희 장기적인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현재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메리트가 있죠. 꼭 네옴시티 아니더라도. 그래서 네옴시티로 물론 이제 일시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상관없이 네.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수소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에너지 직접 생산하는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저장 탱크, 발전소, 그다음에 발전소에 들어가는 여러 이제 부자재 이런 업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수소가 정부에서 지난달인가요? 그 육성책을 발표를 했죠. 맞아요. 했었는데 이제 수소차 부분이 거기 좀 빠져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 수소의 이제 기반적인 발전소라든가 네. 어떤 그다음에 이제 저장 탱크 이런 쪽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관심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소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거를 단지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엮기보다는 좀 친환경 같은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좋을 것 같고, 또 수소 중에서도 다양하게 뭐 차량 관련될 수도 있겠고 발전소, 부자재 뭐 이런 쪽 연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좀 괜찮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은 뭐 수소하면 그 수소차 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원자재 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혹시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좀 밝다고 그 중에서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 수소 원료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 실제 원료 그게 이제 생산?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영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설비, 자재 네. 이런 쪽도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 근데 수소가 저희가 이제 전기차보다도 수소가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 경쟁력은. 네. 네. 근데 이제 수소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현재 좀 주춤하는 상태인데.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ESG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그럼요. 시대다 보니까요. 전기차도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이지만 수소 쪽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네옴시티 그리고 어제 이슈 있었던 그린 수소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주들 뭐 이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제 한중 정상이 만나고 그리고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중국 시장이 크고 또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K 콘텐츠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그 기대감으로 이제 에이스토리, 우리 그 최근에 제일 뭐 인기 많았던 드라마 우트더양 투더우 하면서 우영 만들었던 에이스토리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관련 콘텐츠 주들이 크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좀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이지 않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 잘 됐다 그러면 확 올라왔다가 네. 끝나면 또 사라지고 이런 것 같은데, 콘텐츠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콘텐츠 K 콘텐츠가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전에 이상한 변호사 거기는 상영되면서 그때 한참 주목을 받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전엔,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네. 위즈윅 스튜디오, 맞아요. 그다음 에이스토리 이런 업체들이 좀 반등을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게임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코로나 쪽의 영향도 있지 않나, 영상 콘텐츠. 네, 그쪽에서도 또 조금 네.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흐름상. 네네, 그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영상 콘텐츠 어제부터 올라왔죠. 네. 한번 잠깐만요. 한번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위치인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트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4%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K 콘텐츠가 이제 주목 받을 때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네요. 못했고 요 시점에 못하다가 이제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면서 어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최근 네. 뭐 한 3개월 최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하면서 어제 21선 돌파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네.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랬고 또 한 군데 업체가 어디셨죠 아까? 에이스토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이스토리는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라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이제 피크 찍었을 때 이때는 이제 뭐 시세가 났다가 바로 긴 음봉으로 떨어졌고 네. 다시 이제 매물 소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네. 어제부터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반등 시작했죠.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이 음봉 때에 이 대량 큰 음봉이죠. 네. 긴 음봉 때에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이게 매집이라기보다는 물량 청산했던 그런 악성 매물로 보여지거든요. 아까 스튜디오의 어떤 매집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거는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음. 그리고 중간에 소화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음.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위주익 한번 볼까요? 네, 위직 스튜디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뭐 대표적으로 콘텐츠 중에 손꼽히는 종목이고, 위주익은 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주익은 조금 빠르네요. 이미 골드 나가지고 네, 하면서 11선 지지 받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네, 에이스토리보다 좀 선도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는 이제 21선 반등 나오는 거고 이거는 21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네, 쌍바닥 형성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 위즈익 다 마찬가지로 영상 콘텐츠 쪽에 이제 테마가 들어오는 건 맞는데 위즈익이 좀 선도주로서 좀 시세가 더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 저희가 콘텐츠 관련주에서 차트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에이스토리,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만약에 정말 선택지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차트상 자리로는 위즈익은 쌍바닥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위즈익이 좋아 보입니다. 역시 예, 그렇겠죠. 물론 시장의 영향을 또 오늘 받겠죠. 받는데 맞아요. 지금 어떤 그 국면상으로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선도주로 앞서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한정적인 종목 안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는 자리는 일단 위직 스튜디오가 다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에이스토리보다는 좀 좋아 보인다. 바닥을 좀 쌍바닥을 다진 모습이 보이고 거래량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왔었던 영상 콘텐츠주들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번에 얘기해 볼 섹터는 사실 이거 좀 단기적이고 좀 이제 소멸이 됐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폴란드 미사일 관련해서 어제 사료주들이 잠깐 또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이 사료주들의 움직임이 올 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북미 쪽에서 뭐 곡물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조금씩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데 사료주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적당한 타이밍에 매도를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료주는 정말 짧게만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일까요? 어제 네. 사료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한일 사료, 그다음에 네. 이제 고려 산업인가요? 잠깐만요.
어제는 대주산업이 12%, 아, 대주산업. 네, 한 13% 가까이 올라왔었던 걸로 고려산업. 네, 보이고요. 그리고 대주. 미래생명자원 이런 네. 종목들도 사료주, 곡물주로 대주산업.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료주 관련해서 네, 사료주가 어제 대주산업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제 종목들을 쭉 제가 보니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1차 시세 나왔다가 현재 조정 뭐 상당히 깊게 조정이 들어가서 네, 이제 조정 마무리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사료주하고 뭐 음식료 전체 해서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거든요. 아, 네, 에그플레이션 쪽인데 지금 이제 원재료 공급난에 못지않게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식량난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에그플레이션 쪽 이게 사료, 음식료 이런 쪽이 장기 테마입니다. 구조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쪽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에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쪽이 물론 전쟁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은 해소가 일부 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 이걸 계속할 테는데 비료주는 말씀드린 대로 사료주는 보니까 1차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 거의 마무리 시점이에요. 네. 시점인데 어제 이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사료들이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고려산업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고려산업도 차트 통해서 분석 한번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는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렸어요. 장중에 13%까지 고려산업 올랐었는데 대주를 보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으로 차트 확인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주산업이 어제 사료주 중에선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주산업 마찬가지로 23% 넘게까지 올라갔었다가 13% 정도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대주산업 차트상으로 현재 어떤 위치일까요? 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네, 근데 이제 1차 때 거래량에 비하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 국면이 좀 필요한데 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주산업이 주봉 보면은 뭐 그러면 4월 달, 네, 5월 달 이때 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보이고 맞아요. 이제 매물이 쭉 소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거래량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은 맞는데 이 물량 소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주산업이 그 올해 월봉 보시면은 지금 마찬가지 거래량은 아직 안 나와서 근데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뭐 사료주, 뭐 비료주 관심 받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조정은 분명히 마무리되는 시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상승 어떤 그 강도가 얼마나 할지 이건데 조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사료주, 곡물주 그중에서도 어제 가장 크게 올랐었던 대주산업 차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4월, 5월쯤에 그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의 움직임은 그 정도까지 따라가려면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아직은 조금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9시 3분인데요. 혹시 잠깐 잊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왜 9시인데 장이 안 열리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수능 시험으로 인해서 10시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제장 분석 통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료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어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가 전기가스 업종이었어요. 그 전날에도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틀 연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어제 얘기해 주실 때도 이 부분이 조금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제장에서도 SGC 에너지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고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전기 이제 어제 보면은 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정이 들어가면서 네. 개별주 위주의 상승이 컸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개별 뉴스 이슈나 실적에 따라서 개별주의 흐름이 활발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섹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않고 개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섹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이제 오른 게 이제 게임주 좀 올랐거든요. 네.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경기 방어주가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는 기존의 통신주라든가 제약주, 헬스케어가 좀 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어저께 하면 시장 똑같이 같이 무너져 버리고 네. 동조하는 무너져 버리고 어떤 새로운 경기 방어주가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많이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기가스, 음식료, 맞아요. 그다음에 생필품 유통 쪽에 이 세 가지 섹터가 아주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 내에서도 이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한 섹터가 전기 가스죠.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도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이제 러시아 이제 돌발 행동에 따라서 가스가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거든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관련 업체들의 어떤 마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기 가스주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제가 주목할 만한 섹터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섹터 중에서는 가장 상승률 좋았던 전기가스 업종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고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라고 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더 자세한 내가 종목과 그리고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 힌트 삼아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방법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방송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문자메시지 번호 샵 3989로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도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궁금하시면 미리미리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 얘기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은 많이 오르고 어제 좀 기대가 있었고 그 전날에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이렇게 관련해서 잘 올랐던 종목들 의약품 섹터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 이제 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버티냐 못 버티냐. 저희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현재 주도권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네. 미국의 애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지수에 연동되도록 이렇게 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투자를 하시는데 지수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조금 이기는 개별적인 뭐 이슈라든지 종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또 시장을 넓게 한번 분석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외국이나 기관 쪽 수급 들어오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일단 개장이 늦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 내에서 이슈 있었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고 또 오늘 장에서
따라서 올라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다 네옴시티랑 엮여 있는 네. 것 같기는 해요. SY나 덕신하우징 같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네옴시티에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지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듈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또 네옴시티에서 아직 덜 오른 거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이것도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치고 내려올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이 조정 국면에 가기 때문에 이제 개별성 테마를 자꾸 이제 양성을 하죠. 그렇죠. 상승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덕신 하우징 이런 사실 큰 소재가 안 되거든요. 그 실적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섹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네. 그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경기 방어주 쪽에 그다음에 테마를 한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게임주 쪽에 하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기가스 이제 경기 방어 중에 전기가스 부분 이쪽이 괜찮아 보이는데 그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아까 네. 말씀 대성에너지, 네. 그다음에 GSE, GSE. 뭐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도시가스주가 지역 기반에서 안정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배당 성향이 고배당 성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안정성과 또 수익성이 겸비한 그런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 오늘 시장에서 도시가스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건 어떤 구조적인 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보니까 근데 해상풍력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해상풍력. 맞아요. 뭐 삼광 MNT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한화솔루션, OCI 네.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게임주, 도시가스, 신재생 에너지 이런 세 가지 섹터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유망한 섹터들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장이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제 실제로 전문가님 밀키트에서 게임주 얘기해 주셨는데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말씀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까지도 사실 공개를 싹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섹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게임주들 전문가님 게임주를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기대감이 막 살아나는데요. 게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오늘 있는 일정 중에서 그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가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배당 시즌이지 않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배당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어제장에서도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수소 얘기를 하면서 친환경 뭐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전문가님 언급해 주셨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타이밍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이 더 꼼꼼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고지 한번 다시 드리고 조금씩 마무리를 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일단 오픈 채팅방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3989번입니다. 자막 나가고 있고요. 김연홍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 안에서 또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정보 토대로 투자 계획 세워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전문가님 이제
대충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투자 전략, 오늘 저희가 장이 1시간 늦게 열리면서 10시에 개장이 될 예정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음. 코스피는 네. 조금 이제 코스피는 고점을 찍고 음.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음. 코스닥은 아직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일시적인 얕은 조정을 다음에 이제 쌍바닥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주로 이제 코스닥 위주의 경기 방어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모멘텀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도시가스 이런 쪽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봐주셨는데요. 실제로 코스피가 그 121선을 먼저 뚫었어요. 한 지난주쯤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양시장 좀 다른 방향성으로 투자 계획 세워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고점을 이미 찍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시장의 전략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섹터들 눈여겨보신다면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9시 16분입니다. 저희 방송 종료까지 4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오늘 방송 마감할 시간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되면은 가장 오늘의 중요한 오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시간이죠. 오늘 일단 개장은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지만은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오늘의 투자 전략 미리 체크해 보시고 상황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웅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밀키트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물론 시장이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주도 유망하지만은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태양광 관련주로 오늘 밀키트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께 오늘 방송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경기 방어주가 유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시고 관련해서 어제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게임주 얘기 그리고 도시가스 업종 관련된 얘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그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는 태양광 관련된 섹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태양광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다면은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해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김현웅 전문가님과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수능일로 개장 그리고 장이 전체적으로 1시간 뒤로 밀렸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비교적 온화한 날씨지만 미세먼지가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